또영주TV의 또영주. 김영원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할 팀은 토트넘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사실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프리미어리그 4위를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여름에 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영입을 잘했다는 평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뿜뿜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느냐?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경기력이 결과를 따라오지 못해요. 조금 아쉽죠. 네. 네. 물론 지금 경기력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지난 풀럼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의 활약도 좋았고, 네. 그리고 토트넘도 전체적으로 기동력이라든가 미드필드 플레이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만히 있고 김영훈 씨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스날 팬이 제가 준비했습니다. 야, 좋은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 아니 확실히 토트넘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토트넘 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네, 결국은 무패 행진 좋다. 하지만은 중원 플레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기동력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거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 콘테 감독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콘테는 2년 차에 망한다 이 얘기하고 막 저쪽에서 야 챔피언스 리그 갈 때 좋았지 콘테는 유럽 대항전에 약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번 여름에 어떤 선수들이 영입이 됐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앞서서 애닉스포츠그룹이 1억 5천만 파운드의 지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이 조금 더 발빠르게 이적 시장 움직임을 가져왔고 그래서 총 이번 여름 총 7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파라티티 단장이 7명의 선수를 영입할 때 워낙에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영입 확정 지었기 때문에 야, 일 잘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서 이거 일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확실히 더 올라와야 되는 선수들이 맞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더 올라와야 되고 지금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선수들이 맞는데 일단 살펴보자면 지금 당장의 스쿼드에 들어와 있는 선수는 페리시치, 포스터, 비수마, 히샬리송, 스펜스, 런글레 이렇게 총 6명이고요. 네. 그다음 한 명의 선수 데스티니 우도지 같은 경우엔 우디네스에서 영입을 한 뒤 다시 제임대이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우도지는 또 우디네스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뭐 결승골을 터뜨렸죠. 네. 그리고 로메로는 완전 영입하는데 성공을 했죠. 네. 저는 선수 명단을 쫙 펼쳤을 때, 괜찮은 영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스터 영입도 그렇고 비수마도 그렇고요. 왜냐면 비수마도 이미 프리미어 리그에서 실력을 입증한 선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시살리송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페리시치의 나이와 런글레의 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런글레가 과연 프리미어 리그에서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콘테 감독은 왼발 센터백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런글레를 임대 영입한 것으로 보이고 페리시치는 콘테 감독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인테르 시절에 활용했던 적이 있으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야, 콘테 감독 밑에서 페리시치가 잘하진 못했는데 썩 좋진 않았죠.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하튼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입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난 시즌 돌아보면 결국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 윙백들의 공격 가담에서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수비 쪽에서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 콘테 감독이 조금 더 자신의 전술을 잘 쓰려면은 윙백들이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페리시치하고 스펜스 영입은 이건 무조건 도움이 된다. 좋다. 네. 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페리시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같은 위치에 뛰는 선수가 이제 라이언 세센용 어린 선수잖아요. 이 베테랑 선수가 어린 선수를 좀 끌어주는 모습 볼 수도 있고 또 위급 상황에선 페리시치가 오른쪽 윙백으로도 돌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영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랑글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왼발 센터백 얘기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바스톤이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벤 데이비스와 이 주전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수준의 센터백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랑글레가 조금만 더 올라오고 뭐 최근에 부상으로 경기에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최근에 또 다시 복귀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와는 또 다른 또 옵션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입 명단을 쫙 펼쳤을 때는 우리 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네. 그러나 선수들이 뛰었을 때 느낌은 다르다. 그래서 확실히 개막 후 경기력이 조금 이상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닌데 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리그 6경기 4승 2무 네.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경기 우패를 달리는 팀을 경기력이 안 좋아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좀 웃겨 나는. 네. 웃긴데 답답한 건 또 사실이야. 보고 있자면 이거 왜 이래? 콘테 감독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다룰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손흥민의 팀 아닙니까? 그쵸. 그 손흥민이 지난 시즌 리그 득점왕인데 지금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경기력이 안 좋다가 플럼전에서 돌아온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씩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죠. 네, 여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원 쪽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기동력도 떨어지고 탈압박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원을 너무 쉽게 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수비 쪽도 안정감이 좀 아쉬움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전반적으로 좀 내려앉은 진영이 문제가 되지 않나.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무작위로 뽑아왔는데, 일단 1라운드와 3라운드, 소튼과 울버햄튼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진영이 좀 높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소튼과 울버햄튼의 이 축구 스타일이 조금 더 이 두 팀도 전진적으로 나가는 팀이다 보니까 진영을 조금 더 높여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 2라운드 첼시와 5라운드 노팅엄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경쟁팀이다 보니까 강팀이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노팅엄은 승격팀인데 아무래도 많은 선수가 영입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노팅엄을 상대로는 조금 더 높은 진영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노팅엄 패스맵을 보면 손흥민 선수한테 가는 패스가 확실히 없습니다. 소튼이라든가 울브스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올리면서 압박하고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하니까 해리케인보다는 손흥민이 더 위쪽에 있어요. 네. 결국 손흥민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뒷공간을 파고들겠다는 생각인데 해리케인이 밑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문제는 해리케인에게 가는 패스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그 밑에서 해리케인에게 연결을 잘 못하고 있다 보니 전체적인 역습의 속도라든가 역습의 과정이 좋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소튼전에서는 4대1로 승리를 거뒀고 첼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가 첼시다 보니까 네.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해리케인 밑에 손흥민이 위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첼시전은 사실 뭐 경기 내용이야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네. 거기도 종료 직전에 해리케인의 골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 웃을 수 없는 경기는 울브스라든가 노팅엄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팅엄전 같은 경우에는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은 경기 내용, 특히 중원을 완전히 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너무 쉽게 중원을 내준 상황이었고 확실히 패스맵을 보면은 콘테 감독이 후방 빌드업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측면에 있는 수비수들이 많이 높게 전진한다라는 걸 또 볼 수 있는데 특히 지금 경기에서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왼쪽 공격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언 세세용이 나오든 페리시치가 나오든 왼쪽 공격이 약간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게 이 히트맵에서 완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중원 쪽에서 경합하고 중원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나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할 부분은 역시 중원 문제입니다. 네. 이 두 명의 미드필더를 사용하잖아요. 3-3 포메이션에서 확실히 압박에 취약한 모습이 있고 특히 경쟁팀인 아스날, 맨시티, 맨유, 리버풀 모두 3명의 미드필더를 사용합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2명의 미드필더가 역시 수적으로 열세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보다는 조금 더 측면 전개의 패스가 있고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확실히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이 두 선수가 이 양 측면의 윙포워드들이 전진하는 사이에 좀 측면 커버를 좀 많이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중원이 헐거워진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콘테 감독의 스타일이 그렇다면. 근데 콘테 감독이 지금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2명의 미드필더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고 그 가운데 센터백이 중원 다툼에 있어서는 3명 중에 1명이 순간적으로 올라왔다 가담도 해주고 내려가고 측면에 있는 자원들이 들어와서 가담도 해주고 빠져주고 이런 모습이 필요해야 하는데 이런 유기적인 모습이 좀 아쉽다는 거죠.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사실 클루셉스키, 손흥민은 중앙 쪽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나마 클루셉스키가 이제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들어가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곤 하는데 그걸 떠나서 결국은 측면 자원들이 중앙으로 들어온다면 윙백들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효과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손흥민은 중앙 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왼쪽의 세세뇽, 페리시치는 그만큼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공격 전개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네. 그래서 또 다른 거 하나로는 요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뭐 니콜로 자니올로라든지 제임스 메디슨을 노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 두 선수들 같이 찬스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들, 뭐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노린 이유가 아무래도 요 중원이 두 명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패스맵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많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유형의 선수,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들을 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적생들의 적극적인 활용, 그 다음에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페리시치, 비수마, 랑글레 등 아직 팀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조금 더 많은 출전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라이언스의 세 명도 공격력이 뛰어난 윙백이기 때문에 윙어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컷백 날카로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른쪽에서 공격 횟수가 많아. 근데 오른쪽에 에메르송이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거든. 그러면은 결국은 왼쪽은 라이언스의 세룡이 아니면 페리시치를 쓰는데 오른쪽은 스펜스를 많이 쓰지 않아요. 네, 콘테 감독이 스펜스는 자신이 원했던 영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럼 결국 에메르송을 계속 써야 되잖아. 에메르송은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사기친 건 아니지만 에메르송이 토트넘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격 전개에서도 문제가 있고 측면 수비에서도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영입한 선수 중에서 만족할 만한 활약을 좀 하고 있는 선수는 그나마 히샬리송 아닌가? 최근 그쵸. 들어서. 네. 아니면은 뭐 스펜스는 뭐 콘테 감독이 원하지 않았던 선수라고 얘기했고 비수마는 기대 이하의 활약을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페리시치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런글레는 부상이었다 돌아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은 가지 않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영입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써보니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확실히 출전 기회가 지금 적다 보니까 적응 문제가 제일 좀 커 보이고 그리고 토트넘이 원했던 그림의 그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지 않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하지 않은 영입이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 로테이션 자원들 뭐 빡빡한 일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래서 조금 더 경기력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좀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노팅엄전에서 경기 막판에 나온 1분이 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 선수들은 출전 기회를 잡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프리미어 리그다, 챔피언스 리그다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은 리그컵이라든가 네. 아니면 FA컵에 초반에 이 선수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경기가 너무 빡빡해. 너무 거의 이틀 간격으로 하다 네. 보니까 일기 경기 일정을 그냥 소화하는 건 거의 주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갈 텐데 그때 컨디션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제 제 폼을 찾고 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토트넘은 확실히 지금보다 더 강한 팀이 될 거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오히려 그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 경기력이 안 좋은데 결과를 갖고 오고 있는 거는 희소식이고 네. 지금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올라왔을 때 이 선수들마저 영입한 선수들마저 터진다? 이거는 야 이거 됐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즌 도중 빡센 체력 훈련이 네, 요거 계속 이슈가 이어지고 좀 있다. 됐죠. 네. 뭐 저기 지금 손흥민 선수 오른편에 앉아 있는 피에로 벤트로네 피지컬 코치라고 하는데요. 뭐 구토 유발자, 뭐 악마의 조교, 뭐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피지컬 코치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지난 2일에 SNS 통해서 토트넘이 팀의 역량을 강화한다라면서 체력 훈련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아무래도 시즌 도중이잖아요. 프리시즌에 이것들이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시즌 도중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보니까 요 효과를 보기까지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시간이 걸려요. 네. 그리고 사실 시즌 도중이 아니라 프리시즌부터 빡셌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투어 왔을 때도 엄청 빡세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도 지금 빡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 일정이 주중 주말로 계속 바뀌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왜냐면은 주중 주말 경기가 펼쳐지면 회복 훈련하고 경기 뛰고 경기 뛰고 회복 훈련하고 경기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이 계속해서 선수들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회복이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 왜냐면은 전술적인 부분도 발맞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얘기를 해주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비디오 분석해주면서 상대팀 약점이 이거다, 김영훈의 약점이 이거다, 뭐 이런 얘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 지금 빡세게 하면서 팀의 이 체력적인 리듬이 서서히 올라오게끔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월드컵이 또 껴있네. 그니까요. 이거 월드컵 다음을 보고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건가? 그런데 이거 월드컵이라는 게 너무 변수라서 너무 이 장기간의 체력 훈련들이 오히려 선수들의 피로도를 더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있고 네. 아무래도 경기장 안에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 초반부터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 못 뛰고 라인을 내렸다가 빠르게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패스가 뒤로 돌고 그러니 경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월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 이후를 보고 체력적인 부분을 올린다? 이거보다는 이 팀의 체력 리듬이 올라오는 시점을 적어도 9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잡아놔야 되지 않나. 네, 조금 더 빨리 잡아놨어야 네. 되지 않았나. 그래서 9월 중순부터 하순에 맞춰서 올라오게끔 하면 그때부터 경기력이 쫙 올라가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불안한 점. 토트넘 팬분들은 좀 많이 들으셨을 얘기인데 일단 2년차 콘테입니다. 네. 이게 2년 차로 봐야 되는 게 맞나? 왜냐면은 네. 지난 시즌 중반에 지봉을 그렇죠. 잡았잖아요. 누누 산투 감독 이후에 중반에 왔기 때문에 확실히 프리시즌을 보낸 이번 시즌을 1년차로 보는 게 맞다라는 사람도 있고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해 2년차니까 2년차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횟수는 2년이 됐으니까 2년차라고 했습니다. 나는 1년 차로 봅니다. 왜? 지금 경기력이 이렇게 답답한데도 우패를 달리고 있잖아. 네. 이거 콘테가 2년 차였으면 이거 그냥 경기 결과로 갔을 겁니다. 경기 결과로. 네. 내가 보기엔 거의 1년 차라고 봐요. 프리시즌을 뭐 이번 시즌 앞두고 처음으로 이제 토트넘에서 소화를 했으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2년 차라고 하면은 물론 인테르에서 2년 차 때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그쵸. 타 팀들에서 2년 차 때 성적이 좀 안 좋았죠. 안 좋았고 일단은 그 구단 수뇌부와의 이 불화 자기가 원하는 선수 영입하지 못한다는 그런 땡깡이라든지 그걸로 이어지는 뭐 태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얘도 입이 문제야. 그쵸. 콘테 감독도 입이 문제 같아요. 왜냐면은 꼭 선수 영입해줬더니만 내가 원한 선수 아니에요. 네. 누구 영입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여줬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약간의 이제 팀과 지금 밀당 같은 걸 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박찬호가 인테르 시절에 콘테를 막 비판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좀 또 다른 부분으로 하나 살펴볼 거면 콘테의 유럽 대항전 성적입니다. 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콘테는 유럽 대항전에 약해요. 확실히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토너먼트까지는 갔지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인터밀란 시절에는 유로파리그 결승까지는 갔죠. 세비야에게 당했지만은. 네 그쵸. 네, 루크 도용님께서 골을 넣었죠. 루크도 형님께서 네. 맞습니다. 여튼 뭐 콘테가 유럽 대항전에 약하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토트넘에서는 또 어떻게 할지 좀 봐야죠. 네. 사실 토트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결승까지 올라간 팀이긴 하지만은 토트넘 팬들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성을 갖고 경기를 지켜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8강 정도만 가면 성공 아닐까? 저도 8강 내지 4강까지 가면 진짜 대대 성공. 4강이면 무조건 네, 성공입니다. 무조건 성공. 그래서 8강 정도만 가더라도 팬들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뭐 콘테가 유벤투스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8강까지 갔었으니까 뭐 이거 갖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확실히 콘테가 리그에서 조금 더 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데 조금 더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리그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있고 약간 그 단기성인 토너먼트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번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 모르죠. 인테르에서 유로파리그 결승전까지 갔으니까 네. 또 토트넘이 이끌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봐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은 손흥민 선수에 네.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손흥민의 부진에 대해서 잉글랜드 쪽에서는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네,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고 아무래도 6경기 득점 침묵. 그러니까 이만큼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왜 현지에서 손흥민을 비판하느냐라고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손흥민은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다. 지난 시즌 득점왕이 득점왕이다. 올 시즌 초반 리그 6경기에서 골을 못 넣었다 하면은 이건 손흥민이 아니라 해리케인이라도 홀란드라도 언론이 비판을 합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올 시즌 시작할 때 소튼전에서 도움을 기록했잖아요. 좀 출발이 좋았다라고 네. 생각했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시즌 초반부터 뭔가 터지는 느낌인데 근데 그 다음부터 잠잠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풀럼전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스타트.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보다는 기대감이 더 생겨요. 네, 근데 확실히 요 부분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많이 부진하게 된 부분이 개인적인 이 경기력 저하도 있겠지만 이 상대 팀들의 이 토트넘 빌드업의 움직임을 좀 많이 간파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미드필더들의 그 움직임. 네. 그것도 손흥민에게 패스가 갈 때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손흥민을 향한 대인마크가 강해졌다라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대인마크는 원래 강했습니다. 네, 맞아요. 손흥민하고 네. 해리케인은 어떤 팀이라도 먼저 묶고 보자 이 생각을 가지니까. 그래서 손흥민에 대한 대인마크라든가 손흥민 뭐 파해법, 뭐 손흥민을 방어하는 방법 이런 걸 터득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손흥민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몰아넣기 능력이에요. 네. 한 번 터지면 쫙 몰아넣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이면 장점입니다. 왜냐면은 득점 기세를 이어갈 줄 안다. 흐름을 탈 줄 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면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처럼 이제 좀 주춤하는 시간이 있고 몰아넣다가 또 주춤하고 있는 시간이 있으면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일관되지 않아.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손흥민이 일관된 득점력을 보여줬잖아요. 약간 슬로우 스타터긴 했어요. 지난 네. 시즌도. 그래서 올 시즌도 약간 슬로우 스타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골이 중요합니다. 올 시즌 첫 골만 터지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이제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실히 기분이 좋을 땐 쭉 끌어올리는 스타일인 것 같고 지금처럼 조금 침체되거나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일 때는 그거에 따라서 또 경기력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첫 골이 중요합니다. 네. 무조건 골이 들어가면 손흥민 선수는 그다음부터 쭉 득점 페이스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토트넘의 미드필드 플레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 얘기했잖아요. 체력적인 부분이 올라오면 미드필드 플레이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손흥민에게 가는 패스라든가 전체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럼 손흥민의 득점력은 분명히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간 문제긴 한데 시점이 좀 빨랐으면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토트넘의 일정 이제 10월 1일 날 있을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전까지 총 4경기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9월 8일 마르세유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시티, 스포르팅, 레스터 총 4개의 팀과 네. 맞붙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르세유, 맨시티, 스포르팅전까지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레스터가 올 시즌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레스터는 잡지 않을까? 근데 토트넘의 10월 일정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북런던 더비죠. 역시 북런던 더비죠. 네.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지난 라운드에 아스날이 결국은 메뉴에게 패배했잖아요. 네. 네, 메뉴에게 1대3으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연승을 달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5연승을 달리다가 삐끗하긴 했어도 여전히 1위죠. 네. 아스날의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맨유를 상대로 삐끗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스날이 소위 얘기해서 우승 경쟁자라든가 빅식스를 제외한 팀들을 상대로는 힘을 쫙 발휘해 왔는데 빅식스 만나자마자 삐끗. 그러면 이 토트넘전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삐끗할 수도 있다. 부담스러운 경기가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토트넘이 그동안 최근에 맨시티를 정말 잘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빡빡한 일정 문제고 이 포르투갈 원정 갔다가 다시 또 홈으로 오고 또 맨시티 원정 갔다가 포르투갈 원정 가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될지 이런 일정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경기력이 100% 올라왔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가 시작됐으니 네.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도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요 얘기는 덧붙여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토트넘 걱정을 했는데 사실 토트넘 걱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결과는 갖고 오고 있는데 경기력은 또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있나? 다음에 경기력이 올라올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2주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2박자나 느렸다. 야, 이거 자랑으로 삼으면 안 돼! 그 지난번에는 뭐 소장 가치가 있는 영상들이다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네, 소장 가치는 무슨, 아니, 봐줘야지 소장을 해달라고 하지. 보질 않아, 사람들이. 다 기다리면 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자, 여하튼 이제 토트넘도 경기력이 올라오는 타이밍이니까요. 그리고 손흥민도 이제 발이 좀 가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을 넣을 것으로 보이고 토트넘도 지금의 기세를 결과는 계속 이어가되 경기력도 올라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토트넘 손흥민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손흥민 화이팅!